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 창가에 서서 지라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에 대지도 않았다. 28살의 나이로 한국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중 하나가 된 그녀에게 이런 밤은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방금 전 아버지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라야, 내가 그 결혼을 거부한다면? 난 너를 그 여자에게 넘겨줄 거다. 매력적인 그 암살자에게. 그녀가 내 목숨을 어떻게 다룰지 상상도 못할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라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절망의 메아리였다. 그녀의 가족, 그 거대한 재벌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어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차례였다. 상대는 또 다른 재벌의 후계자, 평범한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 하지만 지라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남자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여성에게만 향했다. 그 비밀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 그럴 용기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유를 원할 뿐이었다. 전화가 끊긴 후 지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벽에는 한국 전통의 도자기와 현대 미술 작품이 어우러져 있었고 창가에는 김치 항아리가 장식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이렇게 균형 잡힌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말, 매력적인 암살자. 그게 무슨 소리일까? 장난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지라는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그건 무슨 뜻인가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검은 모자, 눈이 가려질 듯한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추위 속에서도 우아했다. 지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한국어에 약간의 제주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지라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의 손이 재빨리 문틀을 막았다. 기다려요. 당신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요. 지우림이라고 해요. 지우림. 그 이름은 지라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지라를 안으로 밀며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지우림은 코트를 벗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집이네요. 한강이 보이시죠? 제주에서 서울로 오니 항상 이 강이 그리워요. 그녀의 미소는 매력적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검었다. 지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그 암살자. 지우림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암살자. 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난 그냥 중개인일 뿐이에요. 당신의 결혼을 돕기 위해 온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결혼 계약서였다. 지라는 그것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난 결혼 안 해. 그게 다야. 지우림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다. 그럼 당신 아버지의 말대로 당신을 넘겨받아야겠네요. 매력적인 암살자로서. 그 순간 지라는 지우림의 손목에 난 문신을 보았다. 제주도의 전통 문양, 용암처럼 붉은 선이 새겨진 그것은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이어졌다. 지우림은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문신. 제주 출신이세요? 지라는 물었다. 지우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주에서 자랐어요. 가족은 화산재 속에서 살았죠. 뜨겁고 위험한 곳, 그녀의 목소리에 옛 추억이 스며들었다. 지라는 갑자기 지우림이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아버지의 꼭두각시일까?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우림은 차를 타주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가문의 명예가 더 크죠. 한국 재벌의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지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난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말이 튀어나오자 지라는 입을 다물었다. 지우림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라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자유를 원할 뿐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지우림은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올게요.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문을 나서며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라 씨, 당신의 비밀 지켜줄게요. 그 말에 지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우림의 향수 냄새가 방 안에 남아있었다. 장미와 바다의 혼합, 제주를 연상시키는. 다음 날 아침, 지라는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회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IT 거대 기업으로 K-뷰티 앱과 AI 기술로 유명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지라 누나라고 불렀다. 한국의 직장 문화처럼 그녀는 모두에게 친근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 미팅 중에 핸드폰이 울렸다. 지우림의 메시지였다. 점심 어때요? 한강에서 지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만났다.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강변에는 노점상들이 떡볶이와 호떡을 팔고 있었다. 지우림은 따뜻한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제주 음식 좋아하세요? 여기서 파는 게 제일 비슷해요. 그녀는 지라에게 호떡을 사주었다. 뜨거운 팬케이크를 먹으며 둘은 웃었다. 지우림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난 어렸을 때 제주에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화산 폭발로. 가족은 산산조각 났죠. 그래서 서울로 왔고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지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려우셨겠어요.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그날 오후, 지우림은 지라를 제주시 카페로 데려갔다. 서울 한복판에 제주를 재현한 곳이었다. 녹차 라떼를 마시며 지우림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나를 고용했어요. 당신이 결혼을 거부하면 당신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지라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 끌림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림의 메시지가 또 왔다. 내일 당신의 결혼 상대를 만나보는 건 어때요? 진짜로 지라는 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후에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 나눠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림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력적인 암살자.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라는 결혼 상대를 만난 날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길거리 공연가들이 케이팝을 부르며 사람들을 모았다. 그녀의 상대, 민주는 완벽한 재벌 후계자였다. 잘생기고 매너 좋고 사업 감각도 뛰어났다.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지라 씨, 당신의 앱이 정말 혁신적이네요. 결혼 후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지라에게는 공허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지라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우리 가문이 서로에게 이익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그런 거예요. 지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랑 없이 그냥 거래로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지가 말하던 그 암살자 이야기 진짜예요. 지라는 놀랐다. 소문이 퍼진 건가? 그건 농담일 거예요. 미팅이 끝난 후 지라는 지우림에게 전화했다.
지금 만나요. 한강으로 지우림은 바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제주도 스타일의 스웨터를 입고 손에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 남자, 지라는 웃었다. 평범했어요. 당신처럼. 아니, 당신만큼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지우림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농담이시네요. 난 그냥 당신을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둘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이 가까워지자 따뜻해졌다. 지우림이 이야기를 꺼냈다. 제주에서 어렸을 때 난 항상 바다를 보며 꿈꿨어요. 자유로운 삶을.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는 도박에 빠졌고 난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일에 손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라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우림 씨, 당신은 강해요. 그 문신처럼, 불꽃처럼. 지우림이 지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지라 씨, 당신의 비밀. 나도 비슷해요. 난 여성에게 끌려요. 제주에서 첫사랑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 애는 떠났죠. 지라는 가슴이 아팠다. 나도 그래요? 대학 때 한 여학생과. 하지만 가족 때문에 끝났어요. 둘의 대화는 밤하늘처럼 깊어졌다. 한국의 겨울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지우림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제주 사진을 검색했다. 검은 모래사장, 푸른 바다. 지우림의 고향. 다음 날, 지라는 지우림을 초대했다. 우리 집에서 제주 음식 만들어줄래요? 지우림이 왔다. 부엌에서 그녀는 고등어를 구웠고 지라는 김치를 썰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방 안을 채웠다. 이게 제주의 맛이에요. 화산의 열기가 느껴지죠. 지우림이 웃었다. 식사 중 지우림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예요. 통화 후 그녀는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결혼을 강요하라고. 지라는 화가 났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져요. 지우림이 지라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전기처럼 스쳤다. 지라 씨, 나와 당신을 좋아해요. 이 일이 끝나면 제주로 가요. 함께. 그 말에 지라는 눈물이 고였다. 로맨틱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지우림의 가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칼, 암살자의 증거. 지라는 물러섰다. 그게 뭐예요? 지우림이 당황했다. 보호용이에요. 믿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라의 집안, 전통 한옥 스타일의 저택에서였다. 아버지는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지라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 민준과 이 지라는 반항했다. 안 해요. 난 지우림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그 여자. 그 암살자. 내가 미쳤어. 지우림이 문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지라는 집을 나와 지우림의 아파트로 갔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제주 이주민들이 사는 곳이었다. 지우림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제주 민속 그림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유자 나무 화분이 있었다. 여기서 지내요. 지우림이 말했다. 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협박 어떻게 할까요? 지우림은 차를 끓이며 대답했다. 난 당신을 지킬게요. 그 칼은 과거의 유물이야?
이제 난 달라졌어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라의 어린 시절, 재벌 가문의 압박, 학교에서 숨겨야 했던 첫사랑, 지우림의 제주 생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 한국 문화의 가족 중심주의가 그들을 어떻게 올가매는지. 우리나라에서 사랑은 때론 죄예요. 지라가 속삭였다. 다음 날 그들은 한옥마을로 갔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곳, 가을 단풍이 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지우림이 말했다. 그들은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걸었다. 지라의 핑크 한복과 지우림의 청 한복이 어우러져 그림 같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게 사랑인가 봐요. 이지라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연락했다. 지라 씨,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라졌다고. 그 여자와 함께라면? 위험해요. 지라는 무시했다. 대신 지우림과 함께 제주행 기차표를 샀다. 도망쳐요. 제주에서 새 삶을 지우림이 동의했다. 좋아요. 하지만 내 과거가 따라올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들은 창밖 풍경을 보았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느껴졌다. 지우림이 지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덕분에 난 다시 살고 있어요.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차가 제주에 도착하기 전 지우림의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번호. 지우림, 임무를 완수해. 아니면 내 가족을 잃을 거야.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우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검은 모래사장으로 갔다. 성산일출봉이 멀리 보였다. 파도가 소리를 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여기서 우리 결혼할까요? 진짜로. 지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우림이 웃었다. 좋아요. 바다 앞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한국의 바다가 증인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우림의 과거 동료가 나타났다. 건장한 남자, 제주 갱단 출신. 지우림, 그 여자를 데려와. 주인, 지라 아버지, 이 명령했어. 지우림이 칼을 꺼냈다. 안 돼, 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의 싸움이 벌어졌다. 지라는 지우림을 보호하려 했지만 남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우림의 칼이 스쳤고 남자의 팔에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이 배신자, 남자가 소리쳤다. 지우림이 지라를 안고 도망쳤다. 그들은 제주 시골 마을로 숨었다. 할머니 집, 지우림의 옛집, 미안해요. 내 과거가 당신을 위험하게 했어요. 지우림이 울었다. 지라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감정의 깊이가 커졌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지우림의 할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80대 노인, 제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랑은 화산처럼 뜨겁지만 영원해. 할머니의 말에 지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함께 감귤을 따고 전통 제주 음식을 만들었다. 흑돼지 구이, 해초 비빔밥. 한국의 선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뉴스에서 지라의 실종 소식이 나왔다. 재벌 후계자 실종, 결혼 스캔들. 지라는 TV를 보며 화가 났다. 그 사람, 나를 물건처럼 취급해. 지우림이 말했다. 우리가 돌아가서 맞서요? 숨는 대신 지라는 동의했다. 그래요. 하지만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우림이 고백했다. 난 처음부터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지만 당신을 본 순간
사랑했어요. 지라는 충격받았다. 정말. 그럼 그 칼은 이 지우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그건 보호용이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배신의 아픔이 지라의 가슴을 찔렀다. 왜 이제야 말해? 지우림이 울었다. 두려웠어요. 잃을까 봐. 서울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그들을 포위했다. 지라 아가씨, 집으로 지라는 저항했다. 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하지만 지우림은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우림을 끌고 갔다. 지라는 비명을 질렀다. 나. 그녀는 내 사람이야. 가족 저택에서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 그녀는 내 적이야. 암살자라고 불렀지만 진짜는 스파이야. 내 회사를 빼앗으려 했어. 지라는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그녀는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다. 지우림의 과거 기록. 제주 갱단, 돈거래. 하지만 사랑의 증거도 있었다. 지우림의 일기, 지라에 대한 편지. 지우림은 별실에 갇혀 있었다. 지라는 몰래 그녀를 만났다. 믿어. 난 배신 안 했어. 지우림이 말했다. 문득 창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민준이었다. 지라,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여자 버려. 하지만 지라는 웃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난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버지와 공모한 것이었다. 결혼을 통해 지라의 회사를 장악하려 한. 밤에 지우림이 탈출했다. 그녀는 지라를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이제 끝내요. 당신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요. 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로에서 추격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차들이 따라왔다. 지우림이 운전하며 속도를 냈다. 잡히면 안 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겨울 폭우. 차가 미끄러지며 강변에 멈췄다. 그들은 뛰쳐나와 강다리로 달렸다. 바람이 포효했다. 지우림, 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지라가 물었다. 지우림이 멈춰 서서 그녀를 안았다. 당신이 자유를 꿈꾸는 그 눈빛 때문이에요. 나처럼 키스가 비에 젖었다. 로맨틱하지만 절박한. 추격자들이 다가왔다. 지우림이 칼을 들었다. 뒷걸음쳐 싸움이 벌어졌다. 지우림은 훈련된 몸놀림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총을 꺼냈다. 그만, 지라가 소리쳤다. 총성이 울렸다. 지우림의 어깨에 피가 배어나왔다. 아, 그녀가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서울의 큰 병원,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이 빛났다. 지라는 지우림의 손을 잡고 기다렸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고래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지라, 그 여자 버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우림이 깨어났을 때 지라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지우림이 미소 지었다. 사랑 때문에 다치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제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총알이 뽑혔고 회복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우림의 과거가 드러난 후 경찰이 왔다. 지우림 씨, 당신의 기록. 설명해 주세요. 지우림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제주 갱단 생활, 아버지의 빚, 지라 아버지의 고용. 하지만 난 이제 깨끗해요. 사랑 때문에. 경찰은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LGBT 권리 운동이 점점 커지던 때였다. 민주는 체포되었다. 배신의 주동자였다. 아버지는 지라를 불렀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가문을 생각해.
지라는 대면했다. 저택의 마당, 눈 쌓인 정원에서. 아버지,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한국이 변하고 있어요. 재벌도, 가족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내 어머니를 잃고 나서 가문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내가 오라이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지우림을 용서했다. 그녀를 데려와. 가족으로. 회복 기간 동안 지라는 지우림을 돌보았다. 병원에서 제주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법적으로 지우림이 물었다. 지라는 웃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 아직 어렵지만 제주에서 서약해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로맨틱한 제주 결혼식, 친구들과 가족 초대.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동맹자들이 복수했다. 회사의 해킹 시도, 스캔들 유포. 지라는 위기에 처했다. 내 앱이 망가지면 지우림이 일어났다. 함께 싸워요. 그녀의 어깨 상처가 아팠지만 지라는 그녀의 힘을 빌렸다. 둘이서 밤새 코딩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한국 IT 문화의 열정이 그들을 지켰다.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이 재벌 딸의 레즈비언 스캔들이라고 보도했다. 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난 지우림을 사랑해요. 이건 스캔들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말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SNS에서 지지 목소리가 쏟아졌다. 러비즈러브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아버지도 지지 성명을 냈다.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 지우림의 상처가 아물자 그들은 제주로 갔다. 성산일출봉 앞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복을 입고 제주 사계절 꽃으로 장식된. 영원히 함께 지우림이 맹세했다. 지라는 키스했다.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결혼 후 삶은 안정되었다. 지라는 회사를 더 혁신적으로 이끌었고 지우림은 그녀의 파트너로서 제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주에 LGBT 센터를 만들어요. 우리처럼 숨기지 않고 살 수 있게 지우림의 꿈이었다. 지라는 지원했다. 한국의 섬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아버지는 변했다. 그는 지라와 지우림을 가족 모임에 초대했다. 전통 설날 한복 입고 떡국을 먹으며 미안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라는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가족의 화해는 인간적이었다. 재벌의 차가운 이미지를 넘어선.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우림의 과거 트라우마가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악몽을 꾸고 지라를 껴안았다. 화산이 폭발하는 꿈이야. 이를까 바의 지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한국 민요, 제주 가요. 함께라면 불도 꺼질 거야. 한 해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제주 고아원에서 온 소녀, 미진. 엄마들, 사랑해요. 미진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의 의미가 새로워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선구자였다. 최종 장면, 한강 다리. 지라와 지우림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날렸다. 그날 아버지의 협박이 우리를 만나게 했네요. 지라가 말했다. 지우림이 웃었다. 매력적인 암살자가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키스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사랑은 영원했다. 인간적인 결말. 배신과 고통을 넘어 사랑이 승리했다. 한국의 문화, 가족, 자유가 어우러진 이야기.